연화폼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결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알칼리 샴푸로 깨끗한 게 좋다 뭐 하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이게 한 모발의 반숙 정도까지만 만들자. 처리 뿅! 안녕하세요, 손끝의 진심 디자이너 성민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이제 모델분께 매직을 해볼 건데요. 오늘 매직을 하면서 이제 매직의 기본 원리와 그리고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같이 나왔던 이제 영수군과 같이 시술을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성민쌤을 도와주게 된 영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영수군과 같이 한번 시술을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요 머리에 이제 매직을 해볼 건데요. 우선 지금 모발은 다른 뭐 시술 내역은 없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만져보면 끝에 쪽에 좀 손상도가 느껴지거든요. 드라이기 바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활 손상만 있는 상태고, 안쪽도 머리를 보면 한 요 정도 있는 곱슬 모발입니다. 우선 이거 머리를 이제 시술하기 전에 우선은 마른 상태랑 그다음에 젖은 상태 이렇게 두 번 모발을 체크해 보는 게 좋거든요. 우선 마른 상태에서는 마른 상태일 때 곱슬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제 모발의 촉감이 어떤지, 이 곱슬머리를 이렇게 만졌었을 때 이제 끝이 그래도 그나마 좀 매끈매끈한 곱슬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오돌도돌한 게 만져지는 곱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돌도돌한 거 만져지는 곱슬이 이제 충모거든요. 이제 그런 충모들은 이제 깨끗하게 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약재 환원력이 강한 펌어 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객님은 마른 상태에서 머리를 만져보면 그렇게 오돌도돌한 느낌은 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한번 한 다음에 젖은 상태에서 모발 체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생략! 이제 샴푸하고 나왔고요. 이제 샴푸하고 나온 다음에는 이제 모발의 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해야 돼요. 이제 지금 모발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어보면 느껴지는 탄성이 있거든요. 모발 뿌리 쪽 안쪽부터 밑에 쪽까지 이 탄성이 얼만큼 지금 남아 있는지, 제가 이제 나중에 연화를 볼 건데, 우리가 파마약을 이제 바르게 되면 이 머리카락에 있는 이온 결합이나 시스템 결합이 이제 끊어지면서 이 탄력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탄력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면 과연하거든요. 이 한 번 탄력이 없어진 탄력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딱 적절한 선에서 이제 탄력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만져보면서 지금 원래 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약재를 바르고 난 다음에 시간을 경과함에 따라서 탄력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적절한 탄력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고, 지금 제가 이거 뿌리 쪽 안쪽부터 끝에 쪽까지 지금 탄력을 확인해 보니까 탄력은 어느 정도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한 여기 끝에 요 정도가 약간 큐티클이 오돌도돌한 게 느껴져요. 지금 만졌었을 때 요 정도가 좀 벗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큐티클이. 그럼 이 정도가 오돌도돌하다는 거는 똑같은 약재를 발랐을 때 이쪽이 이만큼이 더 약재 침투가 더 잘 될 거라는 거잖아요, 큐티클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약재를 매끈한 쪽 바르는 약재랑 그다음에 끝에 쪽에 조금 약재 침투가 쉬울 것 같은 곳 두 곳을 나눠서 약재를 바르겠습니다. 그럼 약재 지금부터 이제 타올게요. 우선 지금 약재를 타볼 건데요. 우선 이제 저희가 약재를 두 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건강한 쪽과 살짝 손상이 있는 거 이렇게 두 군데를 탈 건데, 우선 약재의 베이스는 여기 있는 이제 랩비에서 나오는 피부크림이라는 펌어제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직약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약이 얼마나 된가예요. 된다라는 건 얼마나 이제 약재가 점성이 있느냐거든요. 파마약을 바르면서 뭐 시스템 결합, 이온 결합을 끊으면서 화학적으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물리적으로도 약이 좀 되면 발라놓으면 곱슬머리도 이렇게 펴진 상태로 약을 방치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재를 좀 꾸덕한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크림 같은 경우는 약재가 되게 좀 되거든요, 제형이. 그래서 이걸로 할 거고, 환원제의 베이스는 치오예요. 그래서 이 치오 베이스로 하는데, 시스템 결합이 피지층에도 있고 표피층에도 시스템 결합이 있거든요. 이 치오가 끊을 수 있는 시스템 결합과 그 다음에 시스테인과 시스테아민이 끊을 수 있는 시스템 결합이 조금 달라요, 범위가. 네,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범위를 다 이용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G9이라고 이거는 이제 아리아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환원제 첨가제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테인하고 시스테아민이 환원제로 들어가 있는 환원제 첨가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치오 베이스에 이 시스테인과 시스테아민의 한 30% 정도 넣을 생각에 30% 정도 섞어서 환원력을 조금 더 높여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성치료예요. 중성치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쓸 거냐면 제가 아까 전에 그 밑에 쪽 좀 손상된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손상된 데다 얘를 먼저 발라놓고 그 다음에 약제 탄 거를 그 위에다 전부 다 원터치로 다 바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밑에 쪽에 손상된 곳에 우리가 흔히 뭐 케라틴이나 뭐 이런 트리트먼트제를 도포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 경험상 이제 케라틴이나 이제 그런 트리트먼트 계열로 이제 전처리를 하게 되면 환원제의 효율이 안 좋아져요. 약간 펌머제랑 섞어갖고 파워를 낮춘 쪽이 같은 시간 안에 이제 컬이 걸릴 수 있는 효율이 더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라틴 같은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중성 계열이나 산성 계열 펌제로 전처리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저 그 웬만하면 일할 때 이렇게 전처리로 어느 정도 베이스를 맞춰놓고 그냥 원터치로 바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작업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우선은 약액을 먼저 타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 지금 150g 넣었거든요. 150g 넣고 피버크림 150g 넣고 그 다음에 이거 환원제, 환원 첨가제,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아민 환원 첨가제 이거 30% 넣을게요. 네, 이렇게 탔고 이제 도포하러 가보겠습니다. 머리셀의 디자인상 앞쪽은 곱슬을 남겨두고 이 긴 뒤쪽만 매직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머리 큐티클 뜯겨져 나간 쪽 고막컴을 잡아가지고 우선 HD를 먼저 선도포 하겠습니다. 이런 연화 작업할 때는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속도는 신경 써주시고요. 이제 약재를 이제 끝에까지 다 원터치로 도포할 건데요. 이 도포할 때 중요한 점은 약재 도포량인데요. 이제 이런 곱슬머리 연화를 볼 경우에는 약재의 양을 엄청 많이 발라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곱슬머리는 환원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약재의 도포량에 따라서 환원력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약재 도포량을 신경 써주셔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패널을 이렇게 놔뒀었을 때 머리가 쫙 펴져 있는 상태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머리가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약재가 된 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힘을 이용할 거라서 약재를 된 거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패널을 놔뒀을 때 머리가 쫙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펴진 상태고 약재 도포량을 많이 올려주셔야 되고요. 연화폼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결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열 처리하실 때 이 머리가 이렇게 기신 분들은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바람이 오기 때문에 거의 위쪽이 되게 열이 많이 갈 거라서 좀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위쪽에는 저희가 물티슈를 얹어 놓겠습니다. 열 처리 뿅! 지금 이제 열 처리 10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가지고 자연방치 10분까지 봐서 총 20분 지난 상태고요.
제 모발을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발에 아까도 말했듯이 탄력을 봐야 돼요. 이 아까 탄력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거든요. 탄성이 남아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느꼈던 탄성보다 훨씬 줄었고 이 정도면 적당히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크해야 될 거는 이제 빗질을 한 단 한 단 하면서 머리카락이 정확히 펴졌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빗질을 할 때 텐션을 많이 가게 되면 머리카락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텐션이 최대한 가지 않게 살짝 빗질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일자로 다 예쁘게 펴져 있거든요. 지금 텐션이 다 없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얇은 머리일 경우에는 이제 곱슬이 안 풀어져도 빗질하면 다 풀려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얇은 머리 곱슬은 좀 속기 쉽기 때문에 얇은 머리는 약재를 어느 정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빗질해서 테스트를 보셔야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일자로 펴진 거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체 단을 체크를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빗질을 한 단 한 단 해보면서 곱슬기가 다 펴져 있는 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했고요. 이제 머리를 샴푸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헹굴 건데 이게 헹굴 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직 연화하고 헹굴 때 이렇게 담수로 헹구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물을 받은 다음에 이 담아져 있는 물로 머리를 이렇게 헹구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오늘 사용하고 있는 펌제의 알칼리의 힘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런 펌들과 머리카락에 닿게 되면 머리카락의 pH가 꽤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머리를 이제 헹구게 되면 pH가 아무래도 한 번에 훅 떨어지게 돼버리면 그만큼 머리의 그 과정 속에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물을 담아놓고 헹구면 이 물이 온전한 물이 아니라 이거 약재랑 같이 섞인 물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헹구고 나서 다시 깨끗한 물로 헹굼으로써 모발에 있는 그 pH를 서서히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모발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담수로 헹궈 줍니다, 머리를. 그리고 또 이렇게 담수를 헹구는 과정 속에서 머리카락 환원도 조금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연화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렇게 담수로 하면서 그 부분을 커버 칠 수가 있어요. 환원제에 의해서 시스템 결합도 끊어져 있고 이 파마액에 있는 알칼리제에 의해서 이온 결합도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합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모발이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억지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거나 샴푸할 때 머리카락을 좀 비빈다거나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손상으로 다 이어질 수 있고 결과물로도 윤기가 없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중화하고 중화 끝날 때까지는 모든 과정을 이제 조심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다 헹궜고요. 그 다음은 물을 버린 다음에 깨끗한 물로 이제 한번 머리를 더 헹궈 줄게요. 이렇게 물로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샴푸를 할 건데 지금 쓰는 샴푸는 이제 약산성 샴푸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알칼리 샴푸로 깨끗한 게 좋다 뭐 하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샴푸의 pH는 약산성이지만 산의 양은 많지는 않지만 또 어느 정도 산의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칼리화되어 있는 모발을 어느 정도 pH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산성 샴푸를 사용해서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약산성 샴푸의 단점이 이제 세정력이 안 좋잖아요. 모발에 지금 흡착되어 있는 이제 알칼리제나 환원제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살짝 약산성 샴푸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샴푸해서 거품을 낸 다음에 한 5분 정도 방치할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커버치기 위해서. 그래서 5분 정도 방치한 후 뒤에 머리를 깨끗하게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손상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네, 이제 샴푸하고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젖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머리가 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젖은 상태에서 이제 모발의 탄력도를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약재가 이제 묻어 있었을 때 샴푸 전에는 이제
pH가 아무래도 모발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이온 결합이 많이 끊어져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탄력이 살짝 좀 남아있는 정도였는데 지금 샴푸하고 나오니 머리가 엄청 건강할 정도로 탄력이 다시 생기는 상태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머리를 건조하고 머리를 필 건데요. 이게 건조하고 나면 분명히 곱슬기가 조금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곱슬기 피겠습니다. 머리 말리고. 머리 말릴 때 포인트는 이제 저는 이제 너무 바짝 말리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젖은 종이에다가 불을 붙이면 종이가 타지 않잖아요. 수분이 증발해가지고. 네, 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머리를 좀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직기 피겠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손상도가 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중하기 전까지 머리가 엄청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걸 뭐 말릴 때 너무 세게 잡아당긴다든지 혹은 이제 큐티클 역방향으로 한다든지 지금 이제 큐티클도 어느 정도 다 일어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큐티클도 정렬해줘야지 머리 윤기가 나기 때문에 큐티클 역방향으로 절대 만들지 않고 큐티클 방향대로만 머리 건조하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펴볼 건데요. 이 트윈 브러쉬를 사용해서 할 거거든요. 이제 머리카락을 이거를 피려면 머리를 당기고 있는 텐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텐션을 주는 힘을 이제 이거 매직기로 텐션을 주게 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금속판이기 때문에 이 힘을 주면서 큐티클이 다 이게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큐티클이 뜯겨져 나가거나 상처 입게 되기 때문에 윤기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텐션은 요거 트윈 브러쉬로 줄 거고요. 매직기는 온전히 이제 온도만 전달할 거예요. 뜨거운 열만. 그래서 매직기를 막 꽉 닫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그냥 뭐 닿을랑 말랑할 정도로 온도만 전달하고 트윈 브러쉬로 텐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직기 온도는 150도예요. 150도. 그래서 트윈 브러쉬로 텐션으로 머리를 펴주고 매직기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이제 이거 매직 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열을 여러 번 안 주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아무래도 살짝의 수분감이 있을 때 이제 머리를 피는 게 우리가 그 옷 같은 거 다림질 할 때도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피는 게 잘 펴지잖아요. 아예 마른 상태에서 보면 잘 안 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수분기가 없는 상태에서 열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머리도 상하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직키로 한 번에 폈고요. 피면 이렇게 윤기 있게 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게요. 저는 이제 열 펌에서 열로 하는 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발의 열 변성을 가장 덜 시키는 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완숙된 계란을 다시 날계란으로는 바꾸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열 펌을 해가지고 열을 많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반숙이 됐다고 완숙이 됐는데 그랬을 때 느낌 결감 차이가 열을 많이 준 모발일수록 머리카락이 딱딱해져요. 전체적으로 결감이.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포인트를 두는 게 한 모발을 반숙 정도까지만 만들자. 반숙까지만 만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유연함이 남아 있으니까 모양은 어느 정도 다음번에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오늘은 매직을 했지만 이 다음번에 왔을 때 다시 뭐 C컬이든 S컬이든 바꿀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완숙으로 하고 나중에 모양을 바꾸게 돼버리면 결감이 너무 안 좋아져요. 네, 단백질이 딱딱해져가지고 결감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펌을 할 때는 무조건 저는 최대한 낮은 온도로 합니다. 지금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워낙 두껍고 건강해가지고 150도로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 저는 매직 같은 한 130도에서 140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일자로 핀다고 하더라도 한 160도부터는 머리카락이 곡선감이 없어요. 매직을 피고 나면 일직선으로 쫙 펴지거든요. 매직을 피더라도 완전 일자보다는 어느 정도 살짝의 곡선감이 있는 게 더 예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낮은 온도로 머리를 우리가 잘 펴지려면 연화 단계에서 최대한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상하지 않게
환원을 많이 시켜놔야지 낮은 온도로도 머리를 필 수가 있어요. 이제 중화를 해볼 건데요. 중화제는 과수를 쓸 거고요. 과수를 정제수에다가 조금 희석했어요. 왜냐면 한 번에 이제 과수 강한 거를 이렇게 딱 쓰게 돼 버리면 이제 머리에 열이 분명히 날 거기 때문에, 또 열이 나면 열이 나는 순간부터 머리가 좀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과수를 좀 희석해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뒤에 농도를 이제 원래 농도로 해가지고 한 번 더 2차 중화해서 그렇게 한 총 10분 중화하겠습니다. 시간 5분 지났고 1차 중화하고 2차 중화 과수 원액으로 중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샴푸하고 나왔고요. 이제 머리를 한번 말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매직이 끝났고요. 이제 머리 젖었었을 때 확인했었을 때도 머리 탄성도 꽤 남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높은 온도였지만 그래도 한 150도 정도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머리 열변성도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열변성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아마 고객님이 한 이제 3개월 정도 지나시면 오늘 매직한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살짝 돌아올 거예요. 네, 근데 원래 그 정도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돌아오면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한번 또 매직을 이제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제 매직 시술 이렇게 시술했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뿌리 탈색을 해볼 거예요. 네, 뿌리 탈색을 우리 영수군과 다시 한번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손끝의 지심 성민, 저는 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